지구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인간은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지구온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류는 해결책을 하나 내놓아요. 1급 비밀이었던 지옥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 인간들은 그 문을 통해 지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이야, 여기 산소 달달하네. 인간들은 그 길로 학교를 만들어 황금방패와 황금알을 만듭니다. 두 아이템은 황금창 만드는 데 사용되고, 황금창은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사용됩니다. 지옥에 사는 주민들을 갈아버린 용도, 지옥 동물들을 갈아버릴 용도. 오늘 게임은 지구를 작살낸 인류가 공기 좋은 지옥 땅을 뺏기 위해 몬스터를 조지는 서바이벌 아카데미입니다. 주인공은 총 7명으로 각자 손에 쥐고 있는 무기로 시작해요. 클로는 수평 방향으로 공격, 나중에 호랑이가 됩니다. 회전검은 라푼젤이 사용하는 양손검으로 라푼젤이 아무 때나 집어 던지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양파 껍질을 양사방으로 날립니다. 피에르의 가스병은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요. 중반부터 원을 그리며 가스를 피우고 후반엔 폭격 형태로 가스통이 떨어집니다. 연우의 번개창은 몬스터 위로 떨어지며 나중에 땅에 박히는 번개창이 됩니다. 마리우스가 사용하는 수리검은 동료 없이 플레이할 때 효과를 봅니다. 구석에 내몰린 쥐새끼 전술은 이 친구의 무기 때문에 가능하죠. 수리검은 나중에 평범한 보라색 표창이 됩니다. 약해 빠진 윌다는 물조전자 들고 다니며 약해 빠진 물방울을 뿌려요. 나중에 모든 몹을 조집니다. 히트맨은 단일 프로펠러를 가진 고철덩어리 드론으로 현재 스토리상 가장 나중에 얻게 되는 동료이며,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 초반 몹을 못 잡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풀업하면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7명의 주인공들은 자기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도 6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별로 자기 무기에 패시브 스킬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그럼 막 시작한 유저에게 좋은 캐릭은? 그런 건 모르겠고 동료 2명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뱀소리 액션 로그라이크를 해본 적 없는 쫄보로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워 시작부터 동료 2명과 함께했습니다. 가스병 던지는 피에르를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공격 범위가 좋은 쿠미라와 라푼젤을 동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즐길 때이고, 어려운 스테이지부터는 겉모습이 고철 깡통이라도 등에 주사기 꼽고 다니는 친구라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너지 조합을 생각해야 돼요. 피에르의 시너지 효과는 미사일과 번개가 터진 자리에 독가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놈은 히트맨이고 번개를 쏘는 캐릭은 연우이니 피에르, 히트맨, 연우를 팀으로 만들었어요. 히트맨의 융당 폭격 자리에 가스가 생기는 효과는 좋아요. 몬스터가 안 죽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가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연우의 번개창 조합까지 완성했을 때는 가스가 더욱 생성됐고, 난이도 높은 지옥 3층 음욕 스테이지를 이렇게 완벽히 오염시켰습니다. 캐릭터가 강해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아이템 조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모은 아이템 조합식이고,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서 게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 됐나요? 그럼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조합은 보통 무기와 신발 같은 잡템이 한 쌍으로, 무기는 풀로 강화하고 잡템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꼬실 겁니다. 그 토끼를 죽여 가방을 뒤지면 비로소 진화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진화 아이템 3, 4개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스테이지 클리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2개만 완성해도 깰 수 있긴 해요. 쿨타임 줄여주는 아이템이라든지 시너지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요. 몹들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을 둘러싸는 썩은 감자는 빠르게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요. 감자에게 물어뜯기다 구석으로 도망치면 폭력적인 꽃들이 물어뜯습니다. 큰 몹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때려야 하고 유저를 겁줘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요. 함정 잭팟. 넓은 곳으로 와서 숨통이 트이는 당신에게 해골 무리가 세 방향에서 달려옵니다. 천천히 숨통을 죄어오는 가고일은 유저의 이동 범위를 줄여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가짜 협박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좀 이따 집에 가니까요. 진짜 협박은 스테이지 4 보스가 합니다. 얼음 항아리는 터지면서 바닥에 빙판을 만듭니다. 히트맨은 공중에 떠있는 드론이라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캐릭에게는 빙판이 치명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퀘스트 한다고 동료 없이 플레이할 때입니다. 10판 시도하다 드디어 원했던 조합을 완성했어요. 이제 360도로 몹을 갈아버리는 창이 있으니 침착하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스테이지 클리어가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살짝 이동했는데 바닥에 깔린 얼음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참았습니다. 이제 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스전까지 살아남았다면 여러분이 성장 잘했다는 뜻이므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다면 내가 발사하는 너무 많은 피사체 때문에 보스의 공격이 안 보여서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별 모양으로 공격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냥 맞으면서 싸우세요. 두 번째 보스는 맵 전체에 문어발을 심어서 흔듭니다. 아껴놓은 메두사 아이템을 사용해서 보스를 돌로 만들거나 드래곤볼 콩 한쪽 먹고 밀어버리세요. 세 번째 보스 아킬레우스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지 3은 맵이 넓고 보스 잡으러 가는 길에 중간 보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칼을 소환해 공격합니다. 광산에서 골드 파밍할 때도 긴장하게 만들며 칼의 경로를 미리 보여주면서 유저가 이동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보스 켈베로스는 화면의 절반을 밀어버립니다. 개 3마리가 달려오는 공격과 바닥에 떨어지는 똥물 공격으로 캐릭터가 많이 이동해야 하니 신발 아이템을 추천해요. 일시당초 스테이지 4는 처음부터 뛰어야 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보스가 맵을 먹어 치우는 덕분에 토끼 가방도 목숨 걸고 먹어야 돼요. 그래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호르몬 4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줘요. 먹히기 직전에 발동하는 도파민, 먹힐 것이라는 신뢰감 옥시토신, 먹히는 데 집중해서 생긴 세로토닌, 어떻게든 살아남아 생긴 엔돌핀. 이쯤에서 고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능력치 강화할 때 골드가 소모되는데 언제든지 초기화해서 골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별 스킬 강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지 않는 캐릭을 초기화해서 골드를 돌려받고 당장 사용할 캐릭의 맥스로 강화하면 돼요. 이건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좁은 시야와 문해력을 가진 사람은 이 초기화 버튼이 뭔지 모르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몬스터의 공격 방향은 360도입니다. 우리는 이 각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탄생한 게 쥐새끼 메타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스스로 구석에 내몰려서 싸우는 걸 뜻하죠. 벽을 이용해서 적이 오는 길을 막거나 구석을 이용해서 공격 방향을 좁히는데 가치를 둡니다. 특히 동료 없이 플레이하는 상황에 도움이 돼요. 스테이지 초반은 기본 공격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혼자 하면 몹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보통 360도로 두드려 맞다가 눕습니다. 그러니 난이도가 어려울 때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시작하자마자 구석으로 뜁니다. 맞으면서 그 자리를 쟁취하고 모서리를 차지함으로써 그 자리에 몹이 리스폰 되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몹이 흘리는 경험치 구슬을 최대한 먹어서 성장합니다. 구석 자리에 평생 있을 수는 없지만 맵을 이동할 때마다 구석 자리를 쟁취해서 뒤지는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공략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 저의 경험을 간단히 공유하겠습니다. 때는 올해 봄으로 떠먹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못 들리는 곳이라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메뉴 고르고 카운터 가서 주문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리로 가려는 순간 직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음뜨르 드릴까요? 저는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정확하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음뜨르 드릴까요? 저는 이번에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녀는 약간 지친 얼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일단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묻고 싶었던 건 숟가락 몇 개가 필요한지였고요.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몹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도 절대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패닉은 극복할 위기를 게임 오버로 만들어요. 곧 뒤질 것 같아도 큰 무빙 없이 컨트롤 한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으니 침착하세요. 서바이벌 아카데미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라 퀘스트도 존재합니다. 그 퀘스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겸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케론강에 빠진 화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 만든 화분이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석입니다. 레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주는 아이템 중 자석을 골라 풀 업그레이드 해주면 화분이 끌려옵니다. 다음은 카로네베 승차권 받기입니다. 승차권 부스에 가면 해골들이 줄 서 있고 계속 죽은 자만이 티켓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캐릭터 중에 히트맨을 보내봤습니다. 깡통 드론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승차권을 주지 않아 진짜로 부스 앞에서 죽어봤습니다. 평소와 같이 대기실로 돌아왔고 한 손에는 승차권이 쥐어 있었어요. 이제 이 게임의 퀘스트 감성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대기실에 있는 쓰레기는 발로 찰 수 있는데 나무 앞 동그라미에 넣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서바이벌 아카데미는 평제가 반복되는 무한맵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며 보스방까지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로 맵과 캐릭터, 스토리 퀘스트가 추가될 예정이니 스테이지마다 다른 맵 구조와 보스를 공략해보세요.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